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고요.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석한 국회 법사위에서도 다시 격돌했습니다. 여야 국회 법사위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법사위랄지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기 전에 네. 서울 시장 후보로 지금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뛰겠다 이렇게.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거기에 좀 비토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울시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금 당에서는 지정을 했고 네. 이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고민하는 분들이 조금 더 있다. 더 있다. 그러니까 경선 참여의 문을 좀 더 열어놓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라도 더 참가할 수 있으면 경선도 흥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에서 이렇게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경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기존의 룰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예. 룰을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략 그래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래서 뭐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추대할 수도 있고 또 경선의 룰도 원래는 저희가 당원 5, 시민 5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거를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 방식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오세훈 현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박주민 의원님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왔던데 MBN에서 한 거요? 이거 그러면 이제 속으로 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전략 공천 후보 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뭐 방식보다도요. 네. 저 같은 경우 지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관련된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뭘 해볼 시간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전략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또 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뭐 마이웨이 하고 계신 송영길 의원님도 계시지만. 네. 그래서 뭐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움직일 수 있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외부나 내부에서 지금 새롭게 이야기 나오는 인물들이 이낙연, 뭐 강경화, 박영선, 박지원, 박용만 뭐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뭐 당에서 거론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분들이 예. 뭐 몇몇 의원님들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런데 또 박용만 님 같은 경우에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는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괜찮은 분들이 언론에 언급은 되는데 또 그분들이 진짜 의사가 있는 거냐. 이건 또 확인이 또 안 되고. 예. 정작 확인을 해보면 또 의사가 없다. 이렇게 또 알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직접 소통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 몇몇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뜻이 이렇게 있지는 않다. 있지는 않다.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제가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격 지명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떤 민주당에 대한 반발, 당론 결정하고 나서 한 이틀 뒤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수위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라고 당선자가 그렇게 말을 했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전해 들었다라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처음에는 깜짝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깜짝 인사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기획된 인사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선은 아시겠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그 기능 중에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직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신상에 대한 여러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모이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인사 사정을 하게 되네요. 인사와 사정에 관련된 기능을. 그럼 다른 부처의 우위에 있는 부처가 되는 거죠. 사실상. 예. 그럼 그 부처에 누구를 그러면 보낼까? 최측근을 보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로 일부 기관 이관 이런 흐름들이 좀 연속된 것이었고 최종적으로 그 법무부에는 가장 최측근을 보낸다. 이렇게 아마 예정이 돼 있었고 계획을 했었던 것 아닌가. 계획이 다 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 느낌이 저도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이게 깜짝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흐름을 쫙 봤더니 이건 미리 좀 생각을 했었던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또 워낙 아끼는 분이니까 뭔가 이런 얘기도 돌아요 정치권에서는 후계. 후계. 정치인으로 좀 만들고 후계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는 뭐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거론이 되는데 이번에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 다음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무부의 업무, 특히 이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쟁점이 되겠죠. 범죄 혐의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무혐의 판정 나왔었던 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도 있긴 있지만 여전히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법무부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무부의 입장 거기에 관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미 그 수사권 폐지 이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첫 일선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쟁점이 되겠죠. 그대로 이제 그 맞부딪히게 될 건데 이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자 본인 이 수사 기소권 분리에 관해서 그 방향성에는 원래 그 찬성을 했었잖아요. 인사청문회 때는 찬성을 했었죠. 그 2019년이었나요? 그때는 찬성을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충분히 유예 기간을 두고 막 그 여러 토론과 합의와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경찰 그러니까 두 가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경찰 비대화. 그다음에 지금 당장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상황. 조직과 예산도 없고 수사기법도 발달하지 않았고 검찰에 비해서 그런 어떤 걱정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민생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 2년 정도 충분히 숙고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야당이죠. 아직까지는.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우선 6대 범죄에 관련돼서 검찰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찰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도 지금 현재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경찰은 1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6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40만 건 처리하고 있고요. 검찰은 한 4만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이미 경찰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6대 범죄 그 중요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옮기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대화, 통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 그다음에 경찰 기관을 장기적으로는 수사권을 다양한 영역의 수사기구를 설치하고 또 한국형 FBI 같은
그런 수사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점과 관련해서도 이제 의문이 많이 드는 거죠. 네. 왜 뭐 지난 몇 년 동안 절대 다수의 의석이었는데 네. 왜 지금이냐? 저희가 사실은 뭐 더 빨리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계속 말만 하고 안 하거나 못했죠. 근데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가 공약으로 또 내세웠고 예. 이거를 또 안 하고 지나간다. 지방선거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언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 거고 특히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그 검찰 기관에 대한 개혁을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 향한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오해를 받았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기소를 아무리 분리해도 윤석열 정부의 기관이 수사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 기관이 기소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 중수청장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분리해서 저희들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이런 게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했고 길게 끌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권력기관 개편이니 빨리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과제들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 고병석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박병석 의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관련해서 어떤지. 제가 뭐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거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원내 지도부나 이 지도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통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원내 지도부가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호선 님도 이제 비슷한 우려죠. 그러니까 이제 일선 변호사들도 좀 우려하는 것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강호성 님 의견인데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정말 3개월 지금 유예기간 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지금도 뭐 송치 과정이랄지 굉장히 좀 사건이 길어졌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경찰이나 변호사나 일선 현장에서는 분명히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입법 이후의 흐름일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1차 수사권 조정을 한 뒤에도 경찰과 검찰 간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법의 모든 걸 세밀하게 규정할 수 없으니까. 이게 누구 권한이냐.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하게 부딪히면서 그렇죠. 굉장히 그 조율이 안 되고 또 애매하게 정리된 부분도 많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와서 깔끔하게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게 제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애매하게 현재는 좀 얽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입법 이후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안상범님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면 안 되냐.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완벽한 분리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거는 완벽한 분리라고 보기가 힘들다. 서로 간에 어떤 뭔가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요. 저희가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 수사를 여러 기관으로 분리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은 집중되면 강해지죠. 강해지면 뭐 강하니까 뭐 수사를 잘한다라는 뭐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강한 만큼 남용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또 피해도 더 큰 거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수사기구가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지금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그렇게 당론이니까요. 당론으로.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국회의장이 그 미국 캐나다 순방길 오른다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박병석 의장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아주 세세한 내용이나 이런 걸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처리되고 국무회의에서 또 공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정 생각을 해보면 5월 시간이 많지는 않죠.
그 5월 초에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은 돌아오신다는 거고. 네. 그럼 박병석 국회의장 말고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지휘봉을 잡고 의사봉을 잡고 하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의당은 설득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정의당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차별금지법, 평등법도 매우 중요한 법, 정말 중요한 법이어서 빨리 좀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등법 등을 가지고 뭐 이걸 협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의제들을 연대할 수 있는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예.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